네, 안녕하십니까. 정본부장입니다. 예, 시간은 지금 10시입니다. 예, 10시. 네, 늘 늦은 시간이죠, 뭐. 남들은 이제 발 닦고 누워있을 시간인데, 저는 아직도 이 버블을 걷지 못하고 여러분들 앞에서, 예,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줄까. 하루 20분 이상의, 20분의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고진감래가 와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. 예. 자,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장훈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서장훈. 자, 서장훈. 왜 서장훈 씨의 얘기를 얘기하느냐? 예, 요즘 제가 예능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 예능도 좀 보고 이러다 보니까 유독 서장훈 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예전엔 그냥 봤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50이 돼서 보니까 서장훈 씨가 실제로 딱 봤을 때 부티가 나 보이는 거야. 예,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처음엔 뭐 구설에 의하면 뭐 6천억짜 자산가라는 둥, 백종원 씨보다 더 많다는 둥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설마 그러겠어,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보는데 그저께인가 오상진 씨가 나오는 동상이몽을 보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저 양반 진짜 돈 많겠다, 그리고 실제로 부자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훅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알고 있던 서장훈 씨의 어떤 기억, 그리고 근래에 또 뭐 가지고 있는 서장훈 씨를 보면서 느꼈던 그의 어떤 습관 또는 이야기,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걸 보시는 이제 청년들이 그런 느낌으로, 그런 패브릭으로, 그런 웨이브로 가면 나도 돈을 좀 만질 수 있거나 좀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을 좀 느끼게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MBA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. 그 감 잡는 거. 예. 그 부자감. 이게 어려워요. 예. 그거 얘기해 주려고 제가 지금 밤에 2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자, 1974년생입니다. 저보다 한 살 어려요. 93학번이고,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. 연대 오려고 그냥 운명적으로 연대 온 거죠. 태어난 곳도 연희동이에요. 사는 곳은 강남구 상승동 살고, 키가 2m 7입니다. 2m 7이라는 얘기 진짜 키에 무시발 키로 들었죠. 옛날 농구대잔치 할 때, 제가 응원단도 할 때, TV에서 그 캐스터가, 2m 7의 장신, 골리앗, 이러면서 엄청 나왔죠. 힘은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체육교과를 나왔습니다. 힘은중고 나온 사람 또 있죠. 예, 고려대학교의 현주영. 예, 한 살 어린데, 무조건 제하고 같이 가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연대 가니까 저 양반 고대 갔죠. 예,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현주엽 씨는 조금 덜 풀리는 느낌이에요. 약간 감독도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고, 참 어떻게 보면 찰스 버클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더 인기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. 서장훈이 그렇게 인물이 별로 그렇게 썩 잘생긴 건 아니잖아.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완전히 압도적으로 서장훈 것 같아요. 돈도 많고.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. 등번호는 55번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쳤던 이제 프로팀은 이제 SK, 삼성, KGC, 전자랜드, LG, KT 이 정도 돼 있고, 뭐 불멸의 이제 기록은 KBL 통산 최다 득점자죠. 13,231점. 통산 리바운드 5,235개입니다. 예능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어요. 박진영 씨하고 90년대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농구 선수 하면서 예능 시작했어요.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빨라.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선수로 돼 있었고, 또 대학에서 뭐 거의 아시겠지만 이제 농구 대잔치를 33연승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서장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. 거기다 연세대학교 유니폼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, 거기다가 또 예능까지 나오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인지도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서장훈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 사람이 그러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을까?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일단 서장훈이 이건 공공연하게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. 자기는 무조건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에서 가졌다는 거죠. 그냥 어정쩡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고. 예,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겠다. 그냥 키만 큰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큰 키를 타고 났으니까
이걸 증폭시켜가지고 그냥 뭐 센터에 앉아가지고 리바운드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고자 했답니다.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부자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, 단순히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. 예. 뭐 이건 반드시 필수라고 봐요. 목표 의식은. 제가 뭐 제 주변에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, 저희 과 친구들도 영어 상당히 잘하고, 또 제가 뭐 이제 오다가다 만나신 분들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저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분이 반기문 총장 같아요. 예. 반기문 총장은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뭘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냐면, 그때부터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게 목표를 잡았던 사람입니다. 외무부 장관 이 정도가 아니에요. 그 못 사는 나라에서,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 가겠다, 서울대 외교학과 가겠다, 이게 아니고, 처음부터 유엔 사무총장 되겠다 보니까 뭐 서울대 외교학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 목표가 높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추려면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높아야 돼, 일단 뭐든지. 실제로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영어 좀 하는데 그냥 영어 좀 하겠다,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. 어떻게? 영어를 잘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사법고시 합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. 아무튼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거, 이것부터가 운수 대통령은 시작이었어요. 두 번째,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궁리하는 모습이 항상 보이는 사람입니다. 더 나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. 그 표정 보이지 않나요? 더 나아지려고 막 항상 뭘 생각하고 있잖아요, 이렇게. 그 모습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모습에 또 판명히 느꼈어요. 자주 봤어요, 사실은. 학교에서도 자주 봤죠.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연대 농구부, 야구부, 축구부가 서로 매일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서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소식을 다 듣죠. 예. 각자가 자기 일이 바쁘니까. 하지만 그게 궁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되죠. 그쵸?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세 번째. 이 양반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참 재밌는 게 얼굴이 되게 좀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. 거기다가 또 뭐, 약간 뭐, 신문고등학교 나오고, 뭐 연대 다니고, 아버지 부자고, 약간 이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? 좀 약간 재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,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. 저는 서장훈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, 어렸을 때.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. 야, 서장훈 되게 착하대. 되게 착한 애래.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고 다니는 거죠. 더더군다나 제가 1학년 때 응원단실에서 걔를 봤는데 정말 첫 마디가 겸손하더라고요. 상당히. 그 느낌은 어디서도 느꼈냐면 박진영 씨가 정치학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질학과 다니다가 정치학 대학원을 다니려고 연대 정형과를 잠깐 다녔는데 이분이 그때 인사를 할 때 우리 선배 통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. 그 티 없는 표정이 마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런 표정이에요.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건 둘 다 똑같습니다. 정말 그거는 제가 정말 보증 쓸 수 있어요. 정말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.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같은 팀 안에는 감독 선배들이 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. 특히 감독이 좋아했어요. 이게 보통 보면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 치고 잘못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. 선생님들이 잘 뭘 찍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. 인간이 될 학생이에요. 인간이 될 학생. 같은 어른이 돼 보니까 얘가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야. 최희양 감독이 서장훈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. 너 농구 잘해서 MVP 되라 이게 아니라 넌 나중에 머리가 좋으니까 감독이 되라 그랬습니다. 근데 인격자가 되어서 감독이 되라는 말은 못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감독이 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린애한테 20살짜리, 한두 살짜리 한테 인격자가 되라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.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감독이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머리도 좋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감독이 감이 됐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제가 최희양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. 최희양 감독은 선수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연대도 농구를 못해가지고 공부로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농구 실력으로는 연대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. 공부로 들어온 거죠. 거기다가 연대 농구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현대를 갔는데 현대에서도 그냥 농구단으로 갔다가 그냥 일반 어떤 저기로 빠졌어요. 일반 그 건설회사로 그냥 가버려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한 거야.
재밌는 사람이죠. 그리고 다시 연대 감독으로 왔는데 잘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감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게 우리가 연구전 같은 거나 이 대학교 감독은요, 성공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목에 힘주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하면 안 되고, 오만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홍대부고니 뭐 희문고등학교니 경복고니 대전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감독님 제발 살려주십시오. 제가 이 선수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연세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이렇게 해야지 데려오는 거지. 아유, 내가 뭐 연대 감독인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. 뭐 이런 식으로, 아유, 안 올라오지 마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밀리는 거야. 그 대표적인 게 박한 감독, 고대 박한 감독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코인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데려오는 거야. 그러니까 뭐, 가려면 가고. 이러면 지는 겁니다. 근데 최희영 감독 그걸 안 거예요. 서장훈, 장훈이 저 새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야.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보인 겁니다.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장훈 씨가 다른 거 다 지쳐두고도 최희영 감독한테 눈에 들었다. 그리고 최희영 감독한테 너 감독이라는 얘기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절반은 이 사람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. 최희영 감독도 지금 어디 고려 용접병이가 거기서 부회장하고 있어요.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. 대단한 사람입니다, 아주. 예, 대단한 사람이에요. 전 최희영 감독의 그 말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. 예. 연대가 우승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은 뭔지 아느냐? 그들에게 승리가 뭐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다. 승리가 익숙하도록 해줬기 때문이다. 승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참 멋있는 말이죠. 부자도 마찬가지예요. 돈도 그냥 익숙한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. 그 느낌으로 접어들어야 됩니다. 자, 5번째. 이게 이제 예능에서 나온 얘기죠. 자신의 주변을 크게 깨끗이 한다면서요, 서장훈 씨가.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아 보여요. 자기 주변 더럽게 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옛날에 뭐 어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뭐 여학생들 뭐 아닐 말로 그냥 뭐 방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. 정말 이렇게 보는 거하고 틀리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다 성공합니다. 집에 가보면 다 남자들도 그렇고 다 정리해놓고 다 성공해요.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를 늘 돌아본다는 얘기고 늘 조심하고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.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죠.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깍쟁이 같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것 같죠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 지저분하게 살아요. 절대 그렇게 정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. 이기적인 사람이 더 지저분하고 주변 정리 더 안 하는 겁니다. 깍쟁이 절대 아닌 거예요.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. 6번째. 예능에서 그 이제 말하는 걸 제가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어저께 그걸 좀 느꼈는데, 어저께 그 오상진 씨 나오는 거. 일단 오상진 씨도 멋있었어요, 솔직히. 근데 오상진 씨 나오는 그 동상이몽에서 서장훈 씨 얘기를 딱 보니까 참 요즘 느끼는 거지만 무한한 안정감이 들어요. 영어로 이제 스테빌리티라고 하죠, 그걸.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에 환율이 막 드러날 거잖아요. 원달러 환율이 뭐 1,400원이 됐다, 1,500원이 됐다 그러고. 뭐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채권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. 이 금융을 해봐서 제가 아는데 이 돈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습니다. 돈 자체가 언스테이블이에요.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놈들은 뭘 좋아하냐? 스테이블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럼 스테이블이 뭐야? 바로 스테빌리티. 안정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보신 저 얼굴 보면 어때요? 안정감이 느껴지죠? 그럼 돈이 있겠어요? 없겠어요?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 짐작하시면 됩니다. 안정감 있는 사람한테 돈이 붙는 거예요. 절대 불안해 보이면 돈이 안 모입니다.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. 그거는 외모가 잘생기고 뭐 우지원처럼 생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잘생겨도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굳이 뭐 실명을 얘기 안 할게요.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의 외모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를 잘생김으로 이끌고 가지 마시고 안정감 있는 외모라는 것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. 그거는 서장훈 씨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제가 팁으로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.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생겨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 안정감 있게 가는구나 라는 표정이 들게끔 하면 여러분들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이건 예를 든 건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길거리 가다가 재작년인가 강남역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.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부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딴에도 그래도 제가 연대 응원단 출신이니까 멋있잖아요, 아카라카. 근데 서장훈이 딱 오니까 어때? 아는 척 하고 싶잖아.
그 저도 1학년 때 2학년 때 봤으니까 연구전 때 설마 나 얼굴 알겠다고 생각했겠죠. 근데 웬걸 모르는 거야.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아요? 딱 서장훈 씨 제 얼굴 기억나요? 딱 보면 그래도 근데 이 사람 딱 그런 거 죄송해요 기억 못 해드려서 딱 이러는 거예요. 이 양반은 인간이 된 사람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사기꾼인지도 모르고.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도 몰라본 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.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꼈습니다.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지를 눈치로 아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자기한테 아는 척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약간 가오실 잡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아니까 그 사람들 딱 듣는 데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딱 이러는 거야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옆에 있는 사장님 부사장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만약에 나는 몰라 이마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좀 우스워지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서장훈 씨가 갖고 있는 준비성이 있어요.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약간 무한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. 보면은 약간 좀 사람을 이렇게 막 깎아내린다고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서장훈 씨가 깎아내리는 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되게 무한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또 그런 성격도 아니야. 그 8번째는 뭐냐면 참 제가 봤을 때 스스로 먹고 자격지심 없는 사람 같아요. 그건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보통 보면은 누구도 다 자격지심이 있어요. 우은영 씨도 좀 있는 것 같고 백종원 씨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오상진 씨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하는 다 달란 사람들인데 자기 딴에는 또 뭐가 자격지심이 있어. 제가 제 눈에는 보여요. 근데 정말 서장훈만큼 자격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좀 못 봤어. 없는 것 같아요, 아예. 정말 떳떳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. 그것 또한 돈이 붙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너무 그렇게 결핍하다고 내가 너무 갈급한다고 해서 돈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. 9번째는 뭐다? 이 사람이 보니까 예능하는 것도 보니까 입이 무겁고 불필요한 말을 잘 안 해.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. 뭘 말을 하는데 괜히 중언부언하는 것도 없고 같은 얘기를 2번, 3번씩 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. 항상 보면은 할 얘기만 딱딱 하고 한 번에 끝내는 얘기들 그리고 2, 3번 얘기해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또 하지도 않아.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꼭 그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신문중고등학교 나왔고 연세대학교 나와서 농구부에 얼마나 귀족적입니까? 커리어 자체가. 그러면 보통 보면 되게 건들거릴 것 같고 매우 그럴 것 같은데 이 양반 보면 매우 서민적이에요. 언행이 대중적이고 거칠애가 없어. 늘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돈을 보는 거예요. 돈을 보거나 권력을 얻거나 인기를 얻으려면요 사람을 평범한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평범한 눈높이에서 못 보고 자꾸 귀족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. 그럼 거지돼요. 귀족이 되고 싶으면 평민의 눈으로 봐야 되고 평민이 되고 싶으면 귀족의 눈으로 보십시오.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10가지로 다 이렇게 서장훈 씨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한번 오늘 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서장훈 씨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